취업 빙하기 세대의 독신, 다가오는 빈곤. 일본 뉴스. 일본에서 빙하기 세대는 1970년에서 1983년에 태어나 2023년 현재 40세에서 53세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되어 불경기로 고용이 얼어붙은 것을 빙하기에 비유한 조어입니다. 빙하기 세대의 특징으로 착실하고 견실하며 노동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소비욕이 적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2022년도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약 2,100만 명이며 전체 노동자의 약 37%입니다. 비정규직 중 70%가 여성이지만 여성의 낮은 임금은 현재의 연수입 100만엔 미만 41.2%, 100만에서 199만엔이 38.2%입니다. 2020년도 국세조사에 의하면 단독 세대는 2115만 1000세대로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1%입니다.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는 500만 3000 세대로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입니다. 65세 이상 중 단독 세대 수는 671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독신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8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한 취업 빙하기 세대의 독신, 다가오는 빈곤의 발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혼율, 비정규직률이 높은 취업 빙하기 세대의 여성들이 고령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고령 미래관측소의 사이토 토오루 씨는 미혼, 이별, 비정규직 모델의 친화적인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신 세대는 2115만 세대로 세대수 전체의 37.8%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수는 1021만 세대로 단신 세대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신 세대가 많은 것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단신 여성이 많아집니다. 왜 빈곤에 빠지기 쉬운 것일까요? 고령이 되면 연금이 빈곤과 강하게 관련됩니다. 현재의 고령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전업주부 모델입니다. 한 번은 취직해도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하고 복귀해도 대부분은 파트 등 비정규직입니다. 여성의 연금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제3호 피보험자의 연금이 출발점이 됩니다. 후생연금이 있어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고령 여성의 취업률이 오르고 있는 것은 빈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취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여성의 취업률 상승은 남성보다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아직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생활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닐까요? 현재의 고령자와 앞으로 고령자가 될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단신 고령 여성의 빈곤은 전업주부 모델 유래입니다. 앞으로 고령이 될 여성의 빈곤은 미혼, 이별, 비정규직 모델 유래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현역 시절 정규직이었는지 비정규직이었는지가 고령이 되었을 때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취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전업주부 모델과는 다릅니다. 원래는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습니다. 20대나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취업 빙하기 세대에 해당하는 40대에서 6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생 미혼율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모델 하에서는 사별이 많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별이라도 일정한 조건으로 후생연금의 분할이 있지만 유족연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향후 여성의 독신을 생각할 때는 미혼, 이별한 사람,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한 사람이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여성 단신 고령자의 빈곤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혼, 이별, 비정규직 모델 하에서는 전업주부 모델과는 달리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신 비정규직 여성은 늘고 있는데 일본의 사회보장은 그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남성도 여성도 결혼하든 안 하든 노후에는 안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의 문제는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일본 사회에 취업난이 몰아친 문제입니다. 일본의 세상 전체가 여성이 일하는 것에 관용적인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빈곤 문제의 근본에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빙하기 세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에 고생한 사람도 많다. 연금뿐만 아니라 단신 고령자와 단신 여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실제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에 의지하거나 도둑질이나 먹튀 등의 누범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일까? 범죄 감소로 수용자 수는 줄고 있는 것 같지만 고령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독신 남성의 경우는 수명 중앙치가 67세 정도라 그나마 낫지만 여성은 장수하기 때문에 더 심각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보장도 줄였으면 좋겠다. 정부는 예를 들어 국방, 소방, 경찰 등 최소한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 정부 기능이 비대화되면 지금 일본 정부처럼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 나라가 이상해진다. 다음 댓글입니다. 여성의 일하기 어려운 점을 들지만 개호, 건설, 운수 등 인력 부족으로 여성태 환영업계는 많은데 정작 여성들은 특수한 스킬이 없고 체력적으로 편하니까 사무직 희망자뿐이다. 여성의 의식교육을 어릴 때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많은 고령자들이 빈곤 상태가 된다면 생활보호로 돕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생활보호는 생활보조로 형태를 받고 월액 5만엔 이하로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공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